달빛이 유리창 위로 내려앉은 밤이었다. 그녀는 손바닥 위의 사탕을 들여다보았다. 분홍빛이 희미하게 반짝였고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달토끼가 사탕을 잃어버렸대요. 아이가 속삭였다. 그 말은 이 마을에서 들으면 절대 웃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몰랐다. 아니, 너무 오래 웃지 않았던 탓일지도 몰랐다. 달토끼는 매달 보름마다 사탕을 만든다. 그 사탕은 달빛을 모아 끓이고 사람들의 웃음으로 굳힌다. 누군가의 웃음이 부족하면 달토끼는 마을로 내려온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탕을 찾는다고 말한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함부로 웃지 않는다. 웃음은 이곳에선 소리가 아니라 재료이기 때문이다. 누가 웃는지를 달토끼는 아주 잘 안다. 귀가 달린 그림자들이 밤마다 창문을 기웃거리니까. 그녀가 처음 달토끼를 본 건 가게 마감 후였다. 창밖에 희미한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흰 귀가 2개 흔들리고 있었다. 혹시 사탕 보셨어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무심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전. 그 순간 사탕이 하나 생겼다. 손바닥 위에 방금 전까진 없던 그곳에 조그맣고 투명하고 어쩐지 그녀의 입꼬리 모양과 닮은 듯한 사탕.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입에 넣었다. 달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거울 앞에서 웃어보려 했을 때 이상한 걸 깨달았다. 입꼬리가 기억나지 않았다. 웃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잊어버린 것이다. 밤마다 사탕이 늘어갔다. 웃지 않으려 해도 누군가 속삭였다. 조금만 웃으면 더 맛있어질 거예요. 그녀는 깨달았다. 달토끼가 잃어버린 건 사탕이 아니라 사람의 웃음 그 자체였다는 걸. 다음 규칙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 본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규칙 제1항. 달이 보름이 되는 날엔 함부로 웃지 말 것. 그 웃음이 달토끼의 주방으로 흘러간다. 보름달이 뜨는 밤, 달토끼는 커다란 솥앞에 앉아 무언가를 끓인다. 그날 밤의 웃음소리는 중력을 거스르고 달의 표면까지 올라간다. 달토끼는 긴 귀로 그 웃음을 받아 솥 안에 녹여 넣는다. 당신이 웃을 때마다 달 표면의 어둠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건 당신의 웃음이 재료가 되어 끓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행복한 웃음일수록 달토끼는 더 열심히 저어댄다. 다음날 아침 이유 없이 입가에 단맛이 돈다면 당신의 웃음이 이미 사탕이 되어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규칙 제2항. 사탕이 스스로 굴러오면 손으로 잡지 말 것. 그건 아직 식지 않은 웃음이다. 달토끼가 만든 사탕은 아직 주인을 기억한다.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바닥을 굴러다닌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당신에게 굴러오는 사탕을 집어들었을 때 손바닥에서 이상한 온기를 느낀다면 그건 누군가의 웃음이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탕을 입에 넣는 순간 당신은 모르는 사람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익숙한 풍경인데 당신의 것이 아닌 감정, 들어본 적 없는데 그리운 목소리. 사탕이 녹을 때까지 당신은 그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사탕이 다 녹으면 그 기억만 남고 당신의 얼굴을 잊는다. 규칙 제3항. 달빛 아래선 거울을 보지 말 것. 거울 속의 입이 너보다 먼저 웃는다. 보름달에 비친 거울을 통과할 때 무언가를 바꿔놓는다. 달빛이 비치는 거울은 현실을 비추는 게 아니라 조금 느린 시간을 보여준다. 당신이 웃기 전 거울 속 당신이 먼저 웃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0.3초 뒤의 미래. 그리고 그 웃음은 이미 달토끼에게 포획되어 사탕의 재료가 된다. 거울 앞에서 웃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입안이 달다면 당신은 거울 속에서 이미 웃어버린 것이다. 거울 속 당신과 바깥의 당신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언젠가 둘 중 하나는 거울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된다. 규칙 제4항. 사탕을 깨물지 말 것. 속에서 부서지는 건 설탕이 아니다. 달토끼의 사탕 안에는 결정화된 감정이 들어있다. 누군가의 웃음, 기쁨, 행복이 압축되어 딱딱하게 굳은 것. 사탕을 깨물면 그 감정의 파편들이 혀를 베고 그 순간 당신은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게 된다. 문제는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당신의 것인지 사탕 주인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주 행복한 기억이라면 그 행복에 중독되어 계속 사탕을 찾게 된다. 슬픈 기억이라면 그 슬픔이 당신의 것이 되어 평생 이유 모를 우울에 시달린다. 사탕은 천천히 녹여 먹어야 한다. 그래야 감정이 조금씩 희석되어 당신을 집어삼키지 않는다. 규칙 제5항. 달토끼의 귀를 만지지 말 것. 그 순간 너의 목소리가 녹는다. 달토끼의 귀는 보통 귀가 아니다. 그것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흡수하는 기관이다. 특히 목소리를. 누군가 달토끼의 귀를 만지면 그 순간 접촉한 사람의 목소리가 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처음엔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거나 거칠어지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목소리를 잃어간다. 마지막엔 입을 벌려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달토끼의 사탕 속에 들어가 영원히 갇힌다. 어딘가에서 낯선 사람이 사탕을 빨 때 그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작게 속삭인다. 살려줘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저 달콤하다고만 생각할 뿐이다. 규칙 제6항. 웃는 사람 옆에서 사탕을 받지 말 것. 둘 중 하나의 얼굴이 지워진다. 웃음과 사탕이 가까이 있으면 이상한 교환이 일어난다. 웃고 있는 사람의 웃음은 사탕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 하고 사탕 속의 웃음은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그 순간 당신이 사탕을 받으면 당신의 얼굴과 그 사람의 얼굴 사이에서 뒤섞임이 발생한다. 처음엔 눈빛이 비슷해지고 다음엔 입가의 모양이 똑같아진다. 마지막엔 둘 중 한 명의 얼굴이 완전히 지워져 희미한 윤곽만 남는다. 누가 지워질지는 알 수 없다. 사탕을 준 사람일 수도 받은 사람일 수도. 지워진 사람은 거울에도 비치지 않고 사진에도 찍히지 않는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규칙 제7항. 한밤중에 사탕 냄새가 난다면 창문을 닫을 것. 그건 이미 내 혀 위에 앉은 향기다. 달토끼의 사탕 향기는 공기를 타고 멀리까지 퍼진다. 특히 한밤중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더 멀리 날아간다. 그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일종의 비키다. 냄새를 맡는 순간 이미 그 향기는 당신의 후각을 통해 혀까지 도달해 있다. 창문을 열어두면 향기는 방 안 가득 차오르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혀를 내밀어 공기를 핫게 된다. 잠결에 무의식 중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 가득 단맛이 남아있다. 하지만 사탕을 먹은 기억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먹은 건 사탕이 아니라 향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향기는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어 천천히 당신을 사탕으로 만들어간다. 규칙 제8항. 사탕을 남에게 건네지 말 것. 그의 입에서 너의 기억이 녹는다. 달토끼의 사탕을 한 번이라도 만진 사람은 그 사탕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손가락의 온기, 손금의 패턴, 무엇보다 그 순간의 기억. 당신이 사탕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입에 넣으면 사탕과 함께 당신의 기억도 녹기 시작한다. 그 사람의 입속에서. 당신은 점점 그 기억을 잊어가고 대신 그 사람이 그 기억을 갖게 된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 어릴 적 집의 냄새,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의 감초.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당신은 텅 빈 서랍처럼 비어있는 시간들만 안고 살아가게 된다.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기억나지 않는 상태로. 규칙 제9항. 달토끼가 다시 웃어보라고 말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 것. 그 부탁은 이미 3번째다. 달토끼는 말을 할 수 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그리고 그는 같은 사람에게 3번까지만 부탁한다. 다시 웃어보라고. 첫 번째는 호기심으로 들린다. 두 번째는 친절한 권유처럼 들린다. 세 번째는 명령처럼 들린다. 문제는 당신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2번을 지나쳤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달토끼는 정확히 센다. 세 번째 부탁에 응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웃음이 한꺼번에 빨려나간다. 과거의 웃음, 현재의 웃음, 미래의 웃을 웃음까지. 당신은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입가는 움직이지만 감정은 따라오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웃음은 가장 값비싼 사탕이 되어 달토끼의 특별한 손님에게 전달된다. 규칙 제10항. 사탕이 녹아내릴 때 이름을 부르지 말 것. 그 이름이 다음 달의 재료가 된다.
사탕이 혀 위에서 녹을 때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게 된다. 사탕 속에 담긴 감정이 특정한 사람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때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 이름은 녹아내린 설탕물과 섞여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다. 그리고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 달토끼는 그 이름을 재료 목록에 추가한다. 이름이 불린 사람은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며 달빛 아래로 나가게 되고 그날 밤 흘린 웃음은 모두 달로 올라간다. 다음 달의 사탕에는 그 사람의 웃음이 진하게 배어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탕을 다시 받았을 때 익숙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 당신은 기억하지 못한다. 경고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들은 달토끼가 사탕을 만들기 시작한 첫 보름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씩 사라졌다. 정확히는 사라진 게 아니라 사탕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당신을 빨아먹고 있을지 모른다. 달이 차오르는 밤이면 입을 다물고 웃음을 삼키고 사탕의 유혹을 거부하라. 보름달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지만 달토끼의 사탕은 영원히 당신을 기다린다. 한 번 맛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다. 그 달콤함이 누군가의 삶을 빨아먹은 맛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마지막 사탕을 바라보았다. 녹아내린 자리에 작은 틈이 생겼고 그 안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창밖엔 여전히 흰 귀 2개가 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달토끼는 이번 달 사탕을 다 만들었을까? 아니면 아직 누군가의 웃음을 기다리고 있을까? 당신이라면 어떤 규칙을 먼저 지킬 건가?